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간밤에 다들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안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후반으로 갈수록 그거를 회복하는 모양새였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테크주보다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훨씬 더 좋았는데요. 왼쪽 위쪽의 테크주 쪽이 대부분 안 좋은 것이 보이시죠? 어제도 이슈는 또 맨날 나오는 그 이슈 두 개의 반복입니다. 이건 뭐 곰탕도 아니고, 첫 번째는 추가 부양책이에요.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의가 거의 다 와간다 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번에는 진전이 있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와간대요. 이거 원래 화요일까지 결정하기로 데드라인도 정해놓고 지금 목요일에 와서 이러고 있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데 전화하면 항상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좀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멘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이제 정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제 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내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올랐던 이유입니다. 코로나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테크주는 상대적으로 내리는 거고, 뭐 이거 뻔한 그 구도죠. 또 반대로 안 좋다 하면은 다우보다는 나스닥 쪽이 좋아지는 거고,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얘가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로 뭐 각광을 받거나 엄청난 효과가 입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쓰이던 겁니다. 원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쓰이던 건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을 받은 것 뿐이고, 원래 기존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약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정식으로 치료제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 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뒤숭숭한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해서 테슬라는 어저께 0.75% 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저는 뭐 딱히 수량을 늘리거나 뭐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 계좌도 뭐 거의 변한 거는 없고요. 다행히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제의 형태도 사실 지난 1, 2분기와 크게 다르진 않았죠. 호실적을 발표하고 전날 종가 대비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내내 내리는 그 모양새를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단지 예전과 다른 거라면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전만큼 그렇게 수많은 단타 세력이 달라붙어서 단타를 치고 빠져나가는 주식은 이제 아니게 됐다라는 점이죠. 사람들이 이제 S&P 500의 편입을 그렇게 희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S&P 500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 그게 나중에 보면은 뭐 주가랑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식이 안정적인 주식이 된다는 거죠. 한 방에 팍 오르고 또 그만큼 한 방에 팍 떨어지고 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물론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테슬라로 별로 재미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도 이 정도의 변동폭이라면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 천천히 가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단기적인 이득을 노리고 테슬라를 거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슬슬 다른 주식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역시 지난 1, 2분기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는 전제하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그냥 오늘 시장 분위기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면 뭐 살짝 올라서 끝날 수도 있고, 시장이 내리는 분위기면 살짝 내려서 끝날 수 있고, 그 정도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빅테크들 실적 시즌 시작되죠. 그럼 시장 전체가 나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기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 실적 예고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분위기가 나스닥 쪽으로 한번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1분기도 실적 발표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내리고 그 이후로 한 달여간 횡보를 했지만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을 했다는 거. 2분기도 완전히 똑같다는 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제 게리 블랙이라는 유명한 트위터가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을 가지고도 테슬라를 까는 이유가 환경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갭상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아니냐, 적자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영업이익은 환경 규제 크레딧을 제외해도 이제 흑자가 맞는데 갭 순이익은 환경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면 적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면 환경 규제 크레딧은 세 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갭 순이익은 세 후의 숫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규제 크레딧도 세 후로 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 이번 3분기에 환경 규제 크레딧 3억 9,700만 달러는 2억 6,60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순이익인 3억 3,100만 달러에서 이 2억 6,600만 달러를 빼도 여전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연히 환경 규제 크레딧이 없어도 완전한 흑자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테슬라가 환경 규제 크레딧을 빼면은 적자 기업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비웃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싸우지는 말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새로운 버전의 클로즈 베타가 지금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의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요. 정말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제 진짜 사람처럼 운전을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뭐 여러분들에게 뭐 영상을 만들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자료가 많이 확보되면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번 베타 버전의 자료가 좀 더 확보가 되면은 모아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풀셀프 드라이빙이 테슬라의 매출과 마진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인데 그게 결국 지금의 거의 자동차 사업만큼이나 커질 로보택시로의 사업 연결로 이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는 이 새로운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연말까지는 좀 더 넓은 사용자에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식 오픈되는 건지 아니면 클로즈 베타가 오픈 베타로 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오픈 베타 정도로 진행되는 거겠죠. 올해까지는. 그럴 예정이고, 현재 이 풀셀프 드라이빙의 가격이 8,000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를 2,000달러 미국 한정으로 일단은 2,000달러 더 올려서 10,000달러로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 한정인데 아마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거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죠. 즉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거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게 레벨 5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격이 점점 높아질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 풀셀프 드라이빙 한 번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면 일찍 사는 게 무조건 좋죠. 똑같은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테슬라 지금 팔린 테슬라의 절반 정도는 지금 이 옵션을 안 샀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격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이러면서 이거를 엄청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의 매출과 마진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매출이라고 해도 당연히 무형자산인 서비스 매출이 훨씬 마진율이 높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나 뭐 시스템 유지비 등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훨씬 높죠.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어제 테슬라의 마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량 가격은 더 낮출 수 있겠죠? 차량 가격을 낮춰서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들고 이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서비스 비용을 더 내게 만드는 게 테슬라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애플의 괴물 같은 마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차로 옮겨가지 못하죠. 애플 생태계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테슬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보험 서비스를 쓰고 테슬라의 에너지 서비스를 쓰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 통신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이 2030년 정도가 되면 다 각각 지금의 테슬라 매출의 몇 배씩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테슬라 규모의 기업이 수십 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소름이 돋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테슬라라는 종목은 그냥 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그런 성향과는 잘 안 맞는 종목일 거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었습니다. 여러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와 그 다음에 등급을 상향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저녁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있어서요. 물론 다른 테슬라 유튜버님들이 아마 오늘 내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뉴스를 앞다퉈서 다루겠지만 저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가치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단순히 목표 주가가 얼마다 라는 그런 뉴스를 전달하는 영상과는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은 아마 좀 늦게 올라갈 겁니다. 방금 예고해드린 목표 주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꼭 봐주시기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